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시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네가 온 것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멋진 시기는 이런 겁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한날 한시 그 자리에 왔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과를 빨리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성과를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 절박한 현실에서 누가 올해까지 그 자리에 지켜낼 수 있는가가 승부처인데 결국 우리는 윈윈 게임을 하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전에 오늘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운 월요일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월요일이 참 즐거운데 여러분들처럼 반 프리랜서 개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월요일 날 보통 원래 조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좀 강의 전에 그래도 셀프 건강검진 하나만 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남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짜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편을 보면 나는 가슴이 좀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냐? 부정맥이답니다. 네. 두 번째, 남편이 어쩔 때는 가끔 멋져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백내장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가끔 나온다. 주변에 있죠. 이런 분들은 갑상선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우뚱해질 때가 있다. 이런 분들은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은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뭘까요? 네.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보통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 영업의 3대 대장이 있죠. 보험하시는 FC님들, 자동차 세일 하시는 분들, 또 의약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영업의 3대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특히 거절이 많다, 거절이 당연하다, 이러한 거절을 이겨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입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일은 거절이 없다. 우리의 일은 거절이 아니라 짜리.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짜리만 있을 뿐, 즉 타이밍이 있을 뿐 거절을 당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셀링이 아니라 솔팅, 분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빨리 넘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일은 거절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이고 안 좋아지면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빠르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이다. 점포가 없이도 경험이 없이도 자본이 없이도 나의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류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반응, 흥미를 보이는 사람은 빨간 사과, 얼른 결실을 맺어야죠. 생각을 해보겠다, 조금 결정을 보류하는 사람은 아직 덜 익었다.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데 1년짜리를 6개월로 땡기는 것, 2년짜리 파란 사과를 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전혀 흥미가 없다. 나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다. 썩은 사과에게는 1초의 시간도 아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we sold, not sell. 분류할 뿐 파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영업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의 상품을 알릴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에게 60%,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 새끼치기, 소개받기를 이뤄서 내 영업의 속도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멘텀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 사과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된다. 썩은 사과에게는 1초의 시간도 아깝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거절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류라는 것은 영업이 아니잖아요.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보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상품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지 부정의 반응을 보이는지만 체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분류하는 건데 도대체 이 분류하는 일을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딱 일주일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업에 성공하신 분들, 또 여러분 업종에 MDRT나 TOT 하시는 분들은 절대 확률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높여야 되냐? 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RTM 중에 올바른 고객 이해,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고객 창출과 고객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일을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시 부부 일인데요. 아직도 여러분 남편 아니면 여러분 부인을 만나면 이렇게 설레이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혹시 이렇게 벌써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물고 밟고 하라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계도 벌써 지나셨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어디로 올라오냐고 발로 꽝 차버려. 야, 냄새나 더러워. 저리 꺼져. 가. 옆에 오지도 마. 이런 단계까지 넘어갔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싫어.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 삶 돌려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설레었냐고요. 직장생활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오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같은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프리랜서, 내가 뛰는 만큼 버는 일, 내가 하는 만큼 가져오는 수입,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왔을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250명 중에 그래도 내가 죄지지 않고 살았으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의 말은 잘 들어주겠지. 그래서 명단을 쭉 생각해보고 내 가족, 친지, 친구, 옛 동료들에게 이 상품을 말하면 그래도 30%, 많게는 50%는 그들이 나의 상품에 가입해 줄 거야 라고 굉장히 설렜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한테 말해보니까 난 이미 가입이 돼 있는데 난 여유가 없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시무룩해졌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이 일이 원래 그런 거야. 아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결국 그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리고 기본을 무시하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가끔 업무 시간에 W3방, 3번 방문하는 것, 하루 3방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10명 이상한테 전화 걸자고 생각했던 나의 초심이 무너져가면서 내 삶이 점점 무계획적으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여기 괜히 왔어. 내가 무슨 영업을, 내가 무슨 프리랜서를, 그러면서 다시 치킨집 열고 제가 제빵 자격증 받으러 가고, 그렇죠. 자유를 꿈꾸면서 이 업에 들어왔는데 일명 노마드 직업, 내가 가는 곳이 사업장이고 만나는 사람이 고객이다는 그 거창한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자유인을 꿈꾸고 왔는데 이제 보험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하다. 내 상사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내 매니저만 봐도, SM만 봐도, 팀장만 봐도, 지점장만 봐도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 어떤 인생이 살면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오, 이게 뭐죠? 혼, 술.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도 없어요. 어우, 밖으로 차버리잖아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키우십시오. 처음에 이 업종에 들어왔을 때 그 뛰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업의 발상 전환이 이제 되었다면, 아까 영업의 발상 전환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이밍을 내가 체크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명확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사무실 정리 아니면 무슨 서포트 지원 부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고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객을 통해서 또 고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내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품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너무 단순해요. 특히 이런 자유직종에 있는 분들, 고객 만들기, 고객 만드는 사람 만들기. 저 같은 강사들은 끊임없이 교환 개발, 컨텐츠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교육 담당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끊임없이 관계 개선. 강의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교육 담당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엔터테이너로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은 여러분 업종은 굉장히 단순하다.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타이밍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업종에 왔을 때 그 좋은 직장, 또 굉장히 화려한 직장에 계셨다가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는 거죠. 어떤 결단입니까? 수입에 대한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 직장에서 한 4천, 5천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야근 철야를 했어도 회사 시스템대로밖에 봉급을 받지 못했다. 올 500 넘는 것이 차장, 부장, 이사 이 단계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은 내가 고객 유치를 많이 하면 또 이 일을 같이 할 리크루팅을 많이 하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이 억을 넘고 수억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에 대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이 됐다면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여러분, 특히 프리랜서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실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들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걸 한번 탔을 때 그 메스꺼움, 이것 때문에 절대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권하죠. 타보자고. 재밌다고. 한번 해보자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여기에 깨어서 다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괜히 탔다고. 왜 저걸 탔는지 모르겠다고. 저게 뭐가 재밌냐고. 그 짜릿함은 또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일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거절은 아니지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심한 말을 들었다. 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늘 마음이 처지죠. 감정이 기복이 널뛰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업곡선을 이해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다시 잘 될 때가 있고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이걸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마인드셋 방탄 헬멧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이유는 공포보다는 짜릿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않더라도 웬만한 봉급쟁이들, 월급쟁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것이 거절의 두려움을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명단을 적으십시오. 자, 핵심 키맨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저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도 무슨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교육 일을 하든 교육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면 또 신년 때면 아니면 교육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면 늘 어떤 사람에게 명단을 보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명단을 적어서 중간 전국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수도권, 강원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누가 내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 이 일이 잘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 일은 저에게는 상식입니다. 끊임없이 저희도 같이 나랑 뛰어줄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내 일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을 명단을 적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늘 고객을 만나야 되는 또 사람들과 연결을 해야 되는 인간관계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에게 명단은 어마어마한 무기고 총알입니다. 총알이 없이 출근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이 없어. 오늘 전화할 사람이 없어.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출근했는데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명단을 적으시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명단은 내 카톡에 있는 사람이 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가족입니다. 친지들입니다. 그리고 동료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 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강력한 우군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운동, 스포츠, 단체 이런 데 가입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쌓아야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류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는 콜드마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마케팅을 할 때 나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채워야 되는데 필요하면 내가 좀 구입해 줄 수 있어? 사줄 수 있어? 일정 금액 정도 한번 투자해 줄 생각이 있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반응이 no 하면 그래. 근데 우물쭈물하면 조금 더 권해보죠. 얼마면 돼? 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내가 조금 정도는 구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가능해요? 알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말하는데 동생에게 말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주변 변두리를 찌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한다. 남동생을 통해서 그 집 조카들의 상품을 권한다. 근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가족끼리는 수십 년을 다 보고 살았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것 다. 그럼 내가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좋다라면 그 아는 분에게는 바로 내 상품 공략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죠. 이 명단들을 빨리빨리 적어서 분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어서 근데 적을 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나에게 예전에 악감정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 남동생이 보험회사에 다녀. 이 사람은 보험에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보험을 들어줄까? 이 사람은 너무 바빠. 이 사람은 너무 못 살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얘는 너무 방탕해. 포차 다 떼면 명단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미리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할까?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내 수입을 올려줄 사람들을 다 쳐내기 시작하면 누가 나의 고객이 되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리크루팅을 할 때 전적으로 그의 타이밍에 달려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간혹 이런 거예요. 야, 조종호, 너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나 살찐 거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보고 저도 쇼킹했어요. 우리 집 거울은 날씬하게 나왔는데 이 카메라는 너무 정직해. 내가 이렇게 살이 찐 돼지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저 마스크팩 하면서 얼굴 관리하고 왔는데 오늘은 좀 괜찮나요? 저도 내가 살쪘다는 걸 알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내 친구놈이 그런 말을 딱 했어. 걔는 안부랍시고 물어봤는데 나는 이미 빈정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질문은 긍정으로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남편을 둔 부인에게 친구예요. 물어봤어요. 야, 요즘 니네 남편은 괜찮냐? 요즘 공무원들도 정년 못 간다는데 위험하지 않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폐부를 콕 찌르는 말을 하면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단 나아, 이 새끼야. 야, 우리 남편은 정년도 있지만 나중에 연금도 나와. 너 같은 월급쟁이하고 같겠어? 너 같은 영업쟁이하고 같겠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즘처럼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니네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니? 너무 부럽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말도 하지 마. 우리 남편 요즘에 코피 쏟고 난리야. 요즘 공무원 옛날 공무원 아니야. 치열해. 우리 남편 직장 그만둘지도 몰라. 뭐가 나오죠?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숨겨진 불만이나 불안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남편을 둔 부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매일같이 부도나고 도산하고 코로나가 이 사업체 다 망하게 하는가 봐. 니네 남편은 괜찮니?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월급쟁이보다 나쁠 리는 없잖아? 너 같은 영업쟁이보다 우리 남편은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인데 못할 리가 없잖아. 네 걱정이나 해라. 너 잘 살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야, 요즘 월급쟁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사업하는 니네 남편은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지 않아?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죠? 말도 하지 마. 요즘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어. 야, 미래 준비도 못했는데 재투자하느라고 정말 돈도 모아놓은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망하면 우리 어떡하지?
뭐가 나온다고요? 그의 본심이 나온다고요. 항상 질문은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의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남편을 보면 저 여자 맨날 골프 치러 나가고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좋은 것 먹고 다니고 다 희극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물어보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질문은 FORM,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여러분이 정보를 파악할 때 이 FOR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할 때 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러 갈 때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야 핵심 질문으로 바로 갑니다. 정말 시덥지 않은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인터뷰어가 이미 압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구나. 얘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기자구나. 신뢰감 뚝 떨어집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말할 것을 숨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서 니네 남편 요즘에 어디 다녀? 이런 말 하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가야 돼요. FORM. F가 뭐죠? 패밀리, 가족관계입니다. 남편의 직장은 아니면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직장 내의 위치는 또 정년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 예를 들어 대학을 갔다, 서울대를 갔다, 연세대를 갔다, 고려대를 갔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 다니니까 얼마나 미래가 든든해.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 정보를 몰라서 말을 안 해줘. 그래, 당신의 수준이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 50대가 넘어간 부모의 최고의 자존심은 누구죠? 자녀입니다. 그래서 F에는 자녀, 가족들의 안부. 두 번째가 O입니다.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단체예요. 직장은 몇 년 남았을까? 직장 생활의 관계는 좋은가? 아니면 직장 이외에 어디 다니고 있는 곳, 클럽이라든가 스포츠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거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R, 리크리에이션이죠. 여가 활동은 뭘 하고 있는가? 승마하고 있는가? 골프 치고 있는가? 아직도 마세이 찍고 있는가? 아니면 제과 제빵 다닌가? 자격증 따고 다니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여가 생활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이 M, money예요.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통 R까지 오고 M 물어보는 거 우리는 돈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우리도 서구 문명 문화에 조금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너는 돈 어떻게 관리해? 어디다가 투자해? 주식은 뭐 하고 있어? 얼마 정도 하고 있어? 국민연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 개인연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정확하게 물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3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더 투자할 여력이 있겠구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괜찮냐고, 좋냐고, 나랑 내가 하고 있는 상품 좀 관심이 있냐고. 조금 더 우리는 공격적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오리가 부는 것처럼 내 사업은 커져라 세져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경험을 보니까 야, 조정호 강사 하는 말은 책상머리다. 나도 저 이야기 모르는 바 아니다. 나도 명단 적어서 해봤다. 근데 잘 안 되더라.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도 잘 안 되더라. 저 이론이나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익스피리언스,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10명한테 알렸다?
2명 정도 가입, 아니면 1명 정도 가입.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8대2의 법칙. 근데 10명한테밖에 알리지 않으면 2명입니다. 그런데요, 100명한테 알리면요, 20명이에요. 1000명한테 알리면요, 200명이에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 1000만 원을 넘게 벌고 싶은데 10명한테 알려서 2명이 가입했다. 안 되잖아요. 100명한테 말했는데 이번 달에 20명이 가입했다. 아마 여러분 지점에 1등 FC로 등극할걸요? 근데 이번 달에 내가 미쳤어. 1000명한테 알렸어요. 확률상으로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그렇든 말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8대2나 9대1의 법칙에 의해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명한테 말해버리면 200명이 됐다. 아마 MG의 최고의 연도대상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많은 수입이 오는 것이고, 적은 사람에게 알리면 적은 수입밖에 오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입은 없을 것이다. 내 경험을 여러분 진리인 척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과 방법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영업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일주일에 1일 3방을 꾸준히 하고 1W2 가입인가 그거 있죠.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2명 이상 고객, 리테일을 하는, 사인을 시키는 이 일을 234주째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천안에. 근데 그분은 그 원칙을 꾸준히 지키더라고. 등록시키고 안 시키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루에 출근하자마자 10명한테 전화를 해요. 가망 고객이죠. 그리고 오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만날 날짜를 잡습니다. 한 달 내에 만날 날짜를 잡고 다음날 또 10명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10명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하고 늘 만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두 번째 목표, 1일 3명을 만난다. 만나서 아까 FORM,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빨간 사과인지 파란 사과인지 썩은 사과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 10명에게 전화하고 3명을 만나면 일주일에 통계치로 2명 정도는 꾸준하게 고객이 만들어지더라. 많은 사람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경험이 진실인 양 호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일직선으로 성공이 된다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실타래 꼬이듯이 늘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꼬였다가 그만두고 싶다가 화도 냈다가,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하나 정리를 하면 성공의 핵심은 고객과의 접촉 횟수에 비례한다. 이건 truth,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한 달 내내 200명 만나봤다니까 여러분 경험이라고요. 200명 만났는데 한 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은 평생을 꾸준하게. 여러분 1일 3방을 한다고 여러분 개인사적인 일 못할까요? 1일 3방을 해도 효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스크린도 치고 골프도 나가고 또 개인 일도 하면서 다 시간 배분합니다. 시간의 투자, 얼마나 농밀하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가 고객에게 만나는 시간을 할당을 했느냐 하면 시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면 빈수레가 요란할 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짓 없는 진실은 영업은 고객과의 접촉 횟수가 성공이다.
그 다음에 접촉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얼마만큼 획득하느냐, 얼마나 정보를 파악하느냐. 그래서 영업 성과는 면담 건수 곱하기 영업의 기술. 근데 면담 건수가 7이고 영업의 기술은 3이다. 결국은 진정성 싸움이다. 정리하면 영업은 결국 숫자 싸움이다. 내가 몇 명의 명단을 적어서 총알을 장전할 것이냐. 그리고 매일매일 만날 사람을 하루에 3명 정도 지키는 그 약속을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멘텀은 행동 위에 나옵니다. 액션 테이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한 달에 200명을. 어떻게? 20콜을 해라. 200명 정도 명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러 다 가면 좋겠지만 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MDRT님은 하루에 10콜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MDRT가 아니잖아요. TOT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는 더 쉬운 일. 전화 거는 건 쉽잖아요. A라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잘 살아. 나 목동에 갈 일이 있는데 너 거기에 사니까 한번 볼까? 벚꽃 피는 날 차 한잔 하지? 가는 길에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전화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남편은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지? 부럽다.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니네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착해? 말도 마. 걔 사춘기 와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사춘기였어? 야, 군대를 벌써 가네? 이런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명 하면 너무 막막한데, 하루에 20명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 200명은 며칠이면 끝납니까? 10일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2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20명이 중에 10명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뒤로 빼는 거죠. 매일같이 10명밖에 전화 안 받고 10명은 안 받았다. 10명을 뒤로 빼면 이게 10일이면 끝날 일이 15일, 20일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달은 20일이니까. 5일 곡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잡는 거예요. 20일 안에 이 200명한테 전화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20명에게 전화해서 수시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서울 기준으로 천호동에 갔다가 은평구에 갔다가 다시 용인 죽전에 왔다가 다시 수유리에 갔다가 이렇게 동선을 짜버리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인천 쪽을 간다. 그러면 부천, 인천, 김포, 시흥 이런 식으로 노선을 짜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천호동을 간다. 그러면 천호동,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이쪽에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단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인 수지를 간다. 수원, 화성, 용인 이쪽에 인맥들이 누가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을 할 때도요. 조정호 강사 이렇게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정호 강사 서울 친구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 전국에 강의를 가면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강의 간다. 그럼 누구 정도 한번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어요.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부산 딱 찍어보는 거 전화해. 그럼 부산을 딱 찍으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쭉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야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다. 항상 동선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 대전까지 갔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한 명을 만나고 온다.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인천에 간 김에 3명 정도는 만나자. 3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천에 사는 사람 10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어놓자. 그래서 내가 언제 인천 간다고, 언제 시간 정도 되냐고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게 3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일반 영업 조직에서 하는 방식인데 한번 보세요. 자,
비기너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페셔널,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3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는데요. 얼마의 노력이 들어가냐, 비기너는. 보통 클로징은 10%가 합니다. 그러니까 30명을 하려면 10%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90%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 300명을 만나야 클로징이 된다. 근데 300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신뢰감이 없어. 별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전화하면 대부분 여러분도 뭐라고 하세요? 야, 조종호, 나 지금 관악구 가는데 너희 집 지나가고 있거든? 좀 나올래? 어떡하니? 나 지금 천안에 있는데.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니까. 쟤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비기너들은. 그래서 25% 정도밖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30명 정도를 내가 상품 가입을 시킬 때요, 12,000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 비기너들은 아마추어로 넘어와야 돼요. 아마추어는 보통 통계치로 치면 20%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30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자, 클로징률도 높아져요. 왜? 약간의 스킬, 인간관계십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약 150명 정도만 만나도 가능하죠. 아마추어보다, 비기너보다 2배가 높아요. 근데 이들은 전화하면 이득 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편한 사람들. 야, 나 지금 니네 집 가는데 그쪽 근처 지나가는데 차 한잔 할까? 그래, 와. 잠깐 보자 뭐. 절반 정도는 약속이 돼요. 야, 나 뱅뱅 사거리 가는데 차 한잔 줄래?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3시 정도에 올래? 3시 정도에 내가 있는데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50%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마추어는 30명을 고객을 유치하는데 1000명 정도만 만나도 충분히 가능해요. 더 재밌는 건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의 달인이다. 영업의 신이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30%가 클로징이 돼요. 근데 이들은 신뢰가 됐기 때문에 말하면 야, 네가 여기에 투자해서 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암보험 넣는다면, 종합보험 넣는다면 너에게 재산 증식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훨씬 좋을걸?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알았어. 나 얼마 정도 한번 상담해 줄래? 언제 정도 만나서 좀 내 재무관리 좀 해볼래? 50%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클로징이. 근데 이들은요, 약속도 잘 돼요. 왜? 쟤 만나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거든. 예를 들어서 혜택이 있는, 이득이 있는, 아니면 고급진 정보를 주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날 일이 없는데. 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연락이 와요. 뭐 하냐? 나 지금 뱅뱅 사거리에 스크린즈 가려고 하는데 한번 잠깐 만나서 얼굴이나 보고, 바쁘면 골프 치지 말고 차 한잔하고 가지? 어때? 내가 연락한다니까요, 그들에게. 267명. 여러분, 횟수를 이야기했지만 횟수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빨리 업그레이드 돼서 비기너라면 아마추어로 넘어와야 여러분이 수고를 덜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돼요. 보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과의 공동체 활성화, 조직 활성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보람은 어디서 나와요? 성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과. 여러분이 받는 페이. 그러려면 빨리 비기너에서 아마추어로 넘어오셔야 되고,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넘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달에 무조건 200명의 명단을 총알을 장전해서 20명한테 전화하고 약속을 잡아서 하루 3명씩을 만난다. 그 이외의 시간은 뭘 하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놀든 공부하든 자격증을 따든 1일 3방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덤으로 고객은 딸려오는 거니까 이 확률을 높이는 스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다움으로 승부하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팀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리더 유형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노가되죠. 저도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강사를 뭐라고 하냐? 가방못지라고 합니다.
즉 노가대야 한다 이래요. 내 시간과 임금을 바꿔서 수입을 얻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더 얻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군청, 종로구청, 서초구청 이런 데 교육을 따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그래서 이걸 내 새끼 강사들에게 강의를 보내고 나는 피를 나누는 일. 내가 강의를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그들이 수입을 냈을 때 내가 수입을 가져오는 이걸 컨설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시스템.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가 아무리 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24개 도시, 광역권 도시 플러스 기초단체 24군데의 도시에 우리 연구소, 지부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3천여 명의 강사들을 저희가 양성을 했고 파견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격증 과정, 웃음치료 자격증, 치매 예방 자격증, 명강사 양성 과정 자격증, 법정 의무 교육 자격증, 수없이 많은 자격증, 약 200여 가지의 자격증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을 키워내는 시스템 활용을 해요. 이 시스템 활용이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도입이 하는 거죠. 도입. 강사의 과정은요, 고객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팀을 구축을 해서 수입을 뻥뻥 올리려면 요걸 해야 돼요. 열정적인 사업자 리크루팅. 두 번째, 이게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이 혼자 뛰는 것보다 내가 리크루팅한 내 A, 예를 들어서 파트너라고 합시다. 이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한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현재 나는 뛰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게 막 뛰라고 맨날 보내요. 야, 너 왜 전화 안 해? 전화해봐. 이런 것은 모멘텀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필드에 있을 때 느끼는 열정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늘 관리해요. 잔소리해요. 암시해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자를 관리해요. 조직이 죽어가기 딱 좋은 징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리자를 관리하는데요. 팀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열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하세요. 200명 명단 뽑으세요. 정말 제발 열정, 화이팅! 우리 조직 화이팅! 그리고 막 술 마시고 회식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시라고요. 200명 명단을 뽑는다. 그리고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예. 다 시간상 넘어가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꽃다발 돈벼락 중에 뭐가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돈벼락? 로맨틱하게 산다며요. 나는 낭만적이라며요. 떨어지는 벚꽃만 봐도 눈물이 난다며요. 다시 여쭤볼게요. 꽃다발 돈벼락 하나, 둘, 셋. 돈벼락? 돈벼락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200명 명단을 안 적을까? 남편 돈벼락 하나, 둘, 셋. 될 때다가 되라고요? 남편 없어도 된다고? 돈벼락이 훨씬 좋다고? 자, 하나만 더. 조종호 장동건 하나, 둘, 셋. 장동건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법이라도 알려주는데, 자, 돈을 만약에 벌고 싶다면 다시 액션 테이커가 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 내가 200명의 명단을 뽑아서 하루에 10명한테만 전화하자. 아니면 20명한테만 전화해보자. 많이 하지 말자고요. 빌 받았을 때 물론 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동기화가 되었을 때 훨씬 많은 명단이 나오죠. 내가 자신감이 넘쳐 전화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축 처져 있어. 그러면 조금은 자제해야죠. 왜? 보기에도 좋은,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이 만났을 때 훨씬 더 확률을 높인다. 그게 프로잖아요. 액션 테이커 다시 200명한테 명단을 뽑아서 하루에 20명한테 전화는 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안부만 묻자. 잘 사냐고 묻자. 안녕관계를 묻자. 조금 입이 떨어진다면 내 상품 이야기도 해보자.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이 잡히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전화로도 합니다. 굳이 꼭 만나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신뢰가 쌓여 있는데. 그쵸? 자, 3방을 하자. 그리고 등록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제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진리, 추루스, 영업의 본질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객에 대해서까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 단계까지 못 넘어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걸로 마지막 정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최종 정리는 모멘텀은 행동이다. 액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단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저의 습관은 늘 이거였어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잠실 교통회관에 한 1000명이 사업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기부여 주는 강의를 늘 듣죠. 나를 달궈야 되니까. 나를 뜨겁게 해야 되니까. 내가 뜨겁지 않으면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나는 이미 번아웃이 되었는데 200명의 명단을 적작해서 적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뜨겁게 달궈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사무실을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조직과 함께 있으면서 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이 조직에 왔을 때 자유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부자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부추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래서 출근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원래 주 1회씩 모이는 그 행사에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뜨거워져야 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도 강의하고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죽었다 깨나도 큰 미팅을 가서 나를 늘 뜨겁게 데우고 왔어요.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의를 들으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강의만 맨날 듣고 있지만 저는 강의 들으면서요. 명단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막 적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 저 사람의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의 성격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지? 저 사람처럼 성과를 낸 사람이 누구였지? 비슷한 유에 있는 사람들 막 적읍니다. 그러면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 명단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과천에 살았어요. 교통회관에서 잠실에서 과천까지 40분 정도면 갑니다. 가는 내내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막 전화를 걸어요. 왜? 나는 이미 뜨거워졌고 동기부여가 됐고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전화해서 너무 늦지 않았지? 아직 안 자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 괜찮아. 나 지금 미팅 갔다 왔는데 당신에게 한번 전화해 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야, 나 내일 니네 회사 근처 가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가 뜨거워졌으니까 20콜을 해버리는 거야. 그 40분 안에. 저는 일주일에 딱 화요일 하루 일했던 것 같아요. 실은 이게 다죠.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들의 타이밍이니까. 여기까지는 1번, 2번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2, 3번은 그와 나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